서울 강남. 밤이 깊을수록 거리는 더 밝아졌다. 유리타워 사이로 번지는 넌과 음악. 그 중심에 클럽 엠프레스의 금빛 현관이 빛났다. 무대 앞은 샴페인과 웃음으로 뜨거웠지만 화려한 조명 끝이 닿지 않는 안쪽 주방은 전혀 다른 온도였다. 그곳에서 지은 74, 은 고무줄로 질끈 묶은 머리와 마른 손등으로 마치 오래 조율된 시계처럼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는 리듬으로 잔을 닦고 있었다. 굽은 등 얇은 어깨. 그러나 유리잔이 맑게 울릴 때마다 작은 자부심이 미세하게 반짝였다. 죄송합니다. 천 조각을 떨어뜨린 지은이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낮게 사과했다. 그때였다. 또각또각 하이힐이 긴 복도를 가르는 소리. 날카로운 발소리가 주위처럼 주방을 가른다. 길 막혀요. 민서님 지나갑니다. 현관 앞 LED처럼 눈부신 드레스. 완벽히 말아올린 헤어. 그리고 넘어설 수 없다는 공기. 민서, 야핌사맘. 오늘도 매출 1위의 얼굴이었다. 지은은 반사적으로 몸을 옆으로 빼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민서는 웃음을 짓되 눈만은 웃지 않았다. 여긴 동선이에요. 물 닿은 바닥은 미끄럽고요. 주방은 조용히 부탁드려요. 말끝은 예의였지만 차갑게 테두리 친 경계선이었다. 지나치며 그녀의 어깨가 살짝 스쳤고 샴페인 버킷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라운지에선 DJ가 템포를 올리고 리셉션의 미소와 대사가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스크린 뒤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민서는 무대 조명의 각도를 확인하며 정면의 시선을 재분배한다. 오늘도 1번 테이블부터. 그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립을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윙크를 보냈다. 자신감은 그녀의 드레스보다 먼저 입장하는 듯했다. 주방의 공기는 다시 잔잔해졌다. 지은은 떨어진 천을 주워들고 유리잔의 가장자리를 성가대에 음정 맞추듯 조금씩 비맞춰 닦아냈다.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손목의 힘은 어느새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문득 문틈 사이로 무대의 환호가 스며들었다. 청담대로에서 밀려온 바람이 살짝 블라인드를 흔들고 너니 유리 표면에 바다비처럼 흩어졌다. 지은은 그 반짝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은 잘했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합격점이자 다시 시작할 용기의 기준선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작은 자기 합격이야말로 이곳에서 그녀가 버텨온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이 조용한 손끝이 곧 라운지의 공기를 바꿔놓을 것임을. 금요일 밤 서울 강남 클럽 엠프레스는 주말 특유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샴페인 거품이 잔 위에서 터지고 카메라 플래시처럼 반짝이는 웃음소리가 라운지를 메웠다. 무대 앞 테이블에서는 민서 23가 거울 앞에서 마지막 립을 고치며 익숙한 자신감으로 속삭였다. 오늘도 1등은 내 자리야. 그러나 분위기를 뒤흔드는 발걸음이 있었다. 검은 양복 차림의 스태프가 급히 달려와 속삭였다. 회장님 오십니다. 박태성 회장.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성. 대한민국 재개발과 금융을 뒤흔드는 건설그룹의 수장. 정치와 언론조차 그의 눈치를 본다는 이름이었다. 조명이 여전히 반짝이고 음악은 이어졌지만 라운지의 온도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무대 뒤에서 오너 기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웃음기는 사라지고
눈빛 하나로 캐스트들에게 말한다. 실수는 없다. 오늘이 시험이다. 민서의 입계는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이런 게 기회지. 내가 단숨에 마음을 사로잡을 거야. 화려한 드레스를 정리한 뒤 거울 앞에서 윙크하며 홀로 나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라운지 중앙을 가로지를 때 다른 캐스트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럴 때는 진짜 무적이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밤이 클럽 엠프레스의 운명을 갈라놓을 순간이 될 줄은. 민서는 환한 미소로 박태성의 테이블에 앉아 망설임 없는 손길로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다. 회장님, 화면에서 뵌 적 있어요. 생각보다 인상이 정말 부드러우시네요. 순간 테이블 위의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박태성의 눈빛이 천천히 그녀에게 옮겨졌다. 그 시선은 넌도 얼려버릴 만큼 차가웠다. 민서의 웃음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녀는 샴페인을 따르며 능숙하게 잔을 채우고 가볍게 눈웃음을 던졌다. 요즘 강남 재개발 뉴스 많이 나오던데요. 근데 회장님은 왠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믿음직해 보여요. 말은 가볍게 던진 농담 같았지만 박태성의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서는 그 침묵을 호응으로 착각했다. 아,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재개발 자금 중엔 뭔가 수상한 돈도 많대요. 저도 괜히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 전체가 갈라지듯 멈췄다. 클럽의 음악조차 멀리서만 들리는 듯 희미해졌다. 쾅! 박태성이 들고 있던 잔이 테이블 위에 강하게 내려앉으며 유리 파편이 흩날렸다. 뭐라고 했나? 수상한 돈?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는 콘크리트처럼 눌러왔다.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부모 말까지 팔아서 날 의심한다는 건가? 박태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좁혀졌다. 그 순간 라운지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숨을 죽였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업이 수상하다는 거냐? 그 입으로 지금 내 얼굴 앞에서 테이블은 다시 한번 울렸다. 민서의 손이 떨려 잔을 놓쳤고 샴페인 거품이 흘러내렸다. 처음이군. 내 돈으로 돌아가는 가게에서 내 얼굴을 의심한 여자는. 박태성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부턴 이 클럽 내 명단에서 지운다. 민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잠깐만요, 회장님.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제발.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의 등은 이미 차갑게 돌아서 있었다. 그 순간 오너 기석이 급히 달려와 고개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발 단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아이를 붙이겠습니다. 박태성은 비웃듯 낮게 말했다. 배경도 못 보고 말 한마디도 못 가려서 내 앞에서 지뢰를 밟아. 이 클럽 수준이 이 정도였나 보군. 라운지 전체가 얼어붙었다. 캐스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그러나 누구도 나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공포 속에서 한 가지 깨달음이 퍼져갔다. 오늘이 끝이면 이곳에 내일도 없다. 라운지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서가 눈물로 물든 얼굴을 한 채 퇴장하자 다른 캐스트들이 뒤에서 숨을 죽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오너 기석은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시했다.
다음 아이 들어가라. 첫 번째로 나온 건 소영이었다. 앳된 얼굴에 천진한 미소를 띠고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그러나 그의 눈길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머물지 않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결국 의자를 밀치며 일어서야 했다. 두 번째는 혜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담대한 미소로 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이 떨려 잔을 놓칠 뻔했다. 회장님, 힘드실 땐 이런 달콤한 칵테일이. 내가 달콤한 걸 좋아할 것 같나? 박태성의 한마디에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곧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름을 바꿔 불러도 결과는 같았다. 대화는 얕았고 눈빛은 불안했으며 단 몇 마디 안에서 모두가 꺾였다. 어떤 아이는 입술을 깨물다 눈물이 맺혀 곧장 퇴장했고 어떤 아이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너졌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박태성 앞에 앉은 캐스트들은 모두 불과 5분도 버티지 못했다. 라운지의 스크린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소녀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번졌다. 안 돼. 이러다 우리 가게 끝나는 거 아냐? 아무도 못 버텨. 박태성은 무겁게 소파에 앉아 천천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더 없어? 그럼 오늘로 끝이지. 그 말이 라운지 전체에 퍼지자 공포는 극한에 달했다. 오너 기석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대로라면 내일 아침 거래처 3곳은 날아간다. 소문만 돌아도 끝이다. 그 순간 한 직원이 그의 귀에 다급히 속삭였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주방에요. 기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설마 그 사람을... 주방에서 묵묵히 잔을 닦던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마른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박태성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 앞에 앉을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상관없다. 본물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지. 라운지 전체의 숨이 막히듯 가라앉았다. 모두의 시선은 주방 쪽으로 향했다. 이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마지막 한 수가 불려나가려 하고 있었다. 라운지 전체가 숨을 죽였다. 기석의 발걸음이 무겁게 주방으로 향했고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순간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지은 74. 그녀가 걸어 나왔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세탁된 흰색 롱드레스, 구분등이 펴지고 잔잔한 미소와 함께 또렷한 걸음으로 홀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말도 안 돼. 저분을 내보낸다고? 농담이지. 저 사람은 설거지 담당이잖아. 뒤편의 캐스트들은 입을 가리며 비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조차 공포를 감추려는 몸부림 같았다. 그러나 지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긴 세월이 만든 리듬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공기를 다르게 채색했다.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흰 드레스가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박태성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팔짱을 끼고 무표정하게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러나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다. 지은은 천천히 다가와 테이블 앞에 서더니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늦게 뵙게 되어 송구합니다.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곧고 흔들림 없었다. 순간 라운지의 시간은 다시 멈춘 듯했다. 지은은 말없이 부서진 잔의 자리를 정리하고 새 잔을 가지런히 놓았다.
담배를 꺼내려는 그의 손이 살짝 움직이자 그녀는 이미 준비된 성냥을 염돈 5초에 오차도 없이 내밀었다. 불꽃이 피어오른 순간 박태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디서 배운 건가? 소리 없이 향은 살리고 요즘도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있었나?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오래전 잠시 바미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직 기억하네요. 그 답변에 박태성의 입가에 드물게 웃음기가 스쳤다. 재밌군. 오늘 처음으로 대화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주방에서 나왔던 이름 없는 여인이 이제 라운지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라운지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은은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잔을 채우고 잿더리를 제때 교체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확했으나 그 속에는 묘한 따스함이 배어 있었다. 박태성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낮게 물었다. 이런 기술 어디서 배운 거지? 지은은 잔잔히 대답했다. 오래전에 종로 쪽 작은 술집에서 손님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직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성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렇군.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건데 최근 재개발 구역의 집안이 이상하다는 보고가 있어. 보통이라면 누구도 반응하지 못할 얘기였다. 하지만 지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혹시 강북 북측 구역 말씀인가요? 겨울철엔 수도관이 자주 막히고 배수 경사가 고르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습니다. 박태성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걸 어떻게 알지? 그건 개발부 간부 몇 명만 아는 사실인데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전에 그 구역 건물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관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얽혀 있었던 게 기억에 남아있네요. 혹시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린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순간 박태성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아니, 바로 그게 필요했어. 오늘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가 안 됐는데 드디어 사람과 사람으로 얘기하는 기분이 드는군. 라운지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는 손을 들어 검은 옷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엔젤 샴페인 2병 더 가져와. 순식간에 웨이터들이 움직였다. 병당 5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샴페인. 라운지가 술렁였다. 캐스트들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지은은 변함없이 잔잔하게 움직였다. 잔을 교체하고 거품이 넘치지 않도록 기울기를 조절해 따라냈다. 그 정교한 리듬이 오히려 묘한 평온을 만들었다. 박태성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다. 이상하지? 시끄럽지도 들떠 있지도 않은데. 기분이 편안하군. 다른 술집들은 내가 침묵하면 공기가 가라앉아 버렸는데 당신 옆은 다르네. 그 말에 직원들은 모두 숨을 삼켰다. 박태성이 웃고 있었다. 이봐,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지은입니다. 좋아, 지은 씨. 오늘은 오랜만에 밤이 즐겁구만. 한 병 더 가져와라. 추가 주문이 이어졌다. 라운지 전광판의 매출 수치가 폭발적으로 뛰어올랐다. 엔젤 샴페인이 연이어 테이블에 쌓였고 직원들은 손이 떨릴 정도였다. 그럼에도 지은은 변하지 않았다. 잔을 닦고 잿더리를 갈고 손님이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리듬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곁에 있다는 증명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성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 클럽이 마음에 든다. 순간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번엔 얼음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지금 이 순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클럽 엠프레스를 구했다는 것을. 라운지는 한동안 정적에 잠겼다. 엔젤 샴페인에 잔들이 비워지고 박태성이 기분 좋게 웃으며 자리를 떠난 뒤에도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저 모두가 방금 일어난 기적을 곱씹고 있었다. 기석은 숨을 고르며 주방으로 향했다. 거기서 다시 평소의 앞치마 차림지연이 잔을 닦고 있었다. 화려한 드레스는 벗어두고 머리카락도 다시 단정히 묶여 있었다. 마치 조금 전의 장면은 꿈이었던 것처럼. 지은 씨, 방금 그건 대체... 그의 목소리는 놀람과 경애가 섞여 떨렸다. 지은은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 지었다. 별것 아니에요. 그저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던 한 직원이 숨을 삼키듯 말했다. 설마 은퇴하신 전설 연화, 그 이름 맞습니까? 예전에 종로에서 3개월 만에 10명의 재벌을 단골로 만들었다는 그분.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뒤에서 몰래 듣던 캐스트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말도 안 돼. 그게 지은 선생님이라고. 우리랑 같은 주방에서 일하던 그분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그저 설거지가 제 자리일 뿐이죠. 그러나 아무도 더는 그녀를 주방 할머니로 보지 않았다. 라운지의 어린 캐스트들은 숨죽인 채 이제 막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는 알았다. 이 클럽의 공기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몇 달 후 클럽 엠프레스는 여전히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캐스트들은 예전처럼 가식적인 환영 멘트 대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다.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따뜻한 물 한 잔 준비해 드릴까요? 잔을 내밀 때의 손길, 시선을 맞추는 순간 모두가 달라져 있었다. 무대 뒤, 민서는 이제 가장 먼저 출근해 유리잔을 닦고 있었다. 옆에는 노트 한 권, 빼곡히 적힌 메모. 선생님, 오늘 손님 눈빛이 자꾸 흔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질문에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럴 땐 말보다 잔을 함께 들어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돼. 이제 아무도 그녀를 주방 할머니라 부르지 않았다. 모두가 존경을 담아 언니유라 불렀다. 너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속에 흐르는 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자부심이었다. 오늘도 조용히 한켠에서 유리잔이 반짝였다. 그건 클럽 엠프레스의 새로운 교과서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저희가 더욱 굳건한 결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빛과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